민수야, 집 팔았다. 제가 출장지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제대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한 건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했어. 일주일 뒤에 새 주인이 들어와. 출장 끝나면 바로 와서 너희 짐 다 빼야 해.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장난으로 이런 말 하겠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상의할 일이 아니야.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새든 거야. 이제 나가야지.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든 거라뇨. 우리가 언제부터 새든 건데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야.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온 때부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와서 짐 정리해. 미정이한테도 연락해서 친정에서 빨리 오라고 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부르려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결혼해서 미정과 함께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외롭지도 않고 가족이 늘어난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남편 기철과 결혼한 지 5년째, 민수가 8살, 진수가 5살이었죠.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기철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저녁 8시에 돌아왔죠. 퇴근하면 늘 제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기철이 말했습니다. 무슨 고생이에요? 당신이 더 힘드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애들 보고 살림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기철이 말했습니다. 그런 기철이 좋았어요. 저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했거든요. 아이들도 그랬고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 천재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가족들 밥 차려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에 기철 맞이하는 게 일상이었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기철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퇴근길에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신가요? 빨리 오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철은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만 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언제 깨어날지 계속 물었고요. 아빠 언제 일어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곧 일어날 거야. 걱정 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에 갑자기 미망인이 된 거죠.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두 아들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서만 살림하던 제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만 나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생각해낸 게 포장마차였습니다. 기철이 살아있을 때 농담으로 한 말이 있었거든요. 당신 손마시면 포장마차도 대박 날 거예요. 기철이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시장에서 자리를 얻고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장사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잠깐 잠들고 다시 일어나서 집안일하고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맛있는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었거든요. 엄마, 힘들면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는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죠. 아줌마, 밥이 집밥 같아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정성껏 해드리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밥 한 끼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따뜻한 밥 한 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제품을 떠날 때까지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3년 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가 29살 때 미정과 결혼했어요. 미정은 직장 다니는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미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쁘네. 우리 민수가 복이 많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났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 같았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금이 부족했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웠죠. 엄마,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얼마든지 같이 살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어요. 진수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했거든요. 가족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도 드릴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그런 게 어딨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저녁 준비를 미정과 함께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요. 손주 예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우리 손자 예준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직장 다니면서 육아까지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조금씩 저에게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뭘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집 청소를 좀 더 자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더 신경 쓸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아이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과 따로 해주실 수 있어요? 세제도 아이가 쓰는 걸로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빨래를 따로?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이 옷은 특별히 관리해야 해서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랐어요. 손주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어머니, 예준이 저녁은 정확히 6시에 해주실 수 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6시면 포장마차 나갈 준비하는 시간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미리 해두시면 안 될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점점 일정이 빠듯해졌어요. 오후 4시부터 저녁 준비하고 6시에 예준이 밥 먹이고 급하게 포장마차 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아들 민수는 중간에서 어정쩡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안 힘들다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늘 아내 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젊은 부부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상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준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제 집에서 제 친구들을 부를 수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점점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요. 무료 가정부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참을만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미정의 요구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엔 부탁하는 말투였는데 점점 지시하는 투가 됐습니다. 어머니, 바닥 청소 다시 해주세요. 발자국이 보여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아까 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준이가 기어다니잖아요.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걸레질을 했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 돌렸는데 왜 이렇게 때가 안 빠졌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글쎄, 평소처럼 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제를 제대로 안 넣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빨래해온 제가 세제를 제대로 못 넣는다니요. 기가 막혔지만 다시 했습니다. 예준이마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를 좋아했는데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할머니, 우유. 예준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예준아, 할머니한테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우유 주세요. 예준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준이는 대답 없이 그냥 받아서 마시더라고요. 가슴이 콱 막혔어요.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 나가려는데 미정이가 불렀어요. 어머니, 내일 설거지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뭐가 안 깨끗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다시 한번 헹궈주시면 좋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날 포장마차에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단골 박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랑 안 만나?
박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값만큼 대접받는 거예요. 아줌마는 집에서 밥값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말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힘들어.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도 직장 다니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포장마차 일이 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30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려고 죽도록 일한 걸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다니요. 그럼 엄마는 뭘 하고 싶다고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편히 쉬라고요? 온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게 편히 쉬는 거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무료로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녁 손님 오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누가 와? 제가 물었습니다. 제 직장 상사분이요. 중요한 분이셔서 실수하면 안 돼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손님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네요.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씨가 요리를 잘해요. 또 다른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제가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네, 어머님이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해주셔서 저희가 편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맡아 해준다고요? 제가 언제 도맡겠다고 했나요? 그냥 당연하게 시키니까 한 건데요. 작년 겨울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포장마차 일하면서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망가진 거죠. 무릎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청소하려고 쪼그려 앉으면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문제였어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으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허리가 좀 아파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예준이 저녁 시간은 맞춰주셔야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해도 몇백만 원은 들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포장마차 벌이로는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말하기도 그랬고요. 어느 날 밤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기어서 방까지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열이 났어요. 몸살까지 겹친 거였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예준이 아침은요? 미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몸이 너무 아파서.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픈 건 알겠지만 애밥은 해줘야죠. 저도 회사 가야 하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픈 건 알겠지만 밥은 해달라고요? 미정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해주세요. 저는 정말 늦으면 안 돼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일찍 나가야 하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준이는 굶으라고요? 미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결국 제가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부엌에 가서 우유를 끓이고 빵을 구워줬습니다. 고열로 어지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건강보다 아침 한 끼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병원에서 약을 지어다 먹었지만 쉽게 낫지 않았어요. 포장마차 일도 계속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요.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데 좀 참아줄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또 박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요? 박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다녀왔는데 수술해야 한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세요. 몸이 우선이잖아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가 문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말씀드리시지 그래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살기 바빠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평생 남박값만 했으니 이제 본인 몸값 찾으셔야죠.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해봤어요. 민수야,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수술이요? 그렇게 심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해. 제가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금 집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몸이 우선 아니냐?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말이에요. 그 즈음 옆집 김옥자 씨와 가까워졌어요. 옥자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65세였는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혜숙 씨 맞죠? 포장마차 하시는. 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옥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같은데요. 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옥자 씨는 은행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자유로워요. 옥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뭐가 좋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시간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제가 허리 아파서 절뚝거리며 걷는 걸 옥자 언니가 봤어요. 혜숙 씨, 병원 다녀오세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다녀왔는데 수술해야 한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세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문제예요. 아들도 살기 바쁘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살기 바쁘다고요? 어머니 수술비도 못 내주면서. 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도 알아봐야 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혜숙 씨,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혜숙 씨를 뭘로 보는 거예요? 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가 커피를 내려 집에 왔어요. 같이 마셔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싫어할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왜 싫어해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집에 사람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신 집에서 친구도 못 불러요? 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나왔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옆집 김옥자 씨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정이 인사했습니다. 잠깐 커피 마시고 가려고 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예준이가 자려고 하는데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혜숙 씨, 잠깐 저희 집으로 와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집은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혜숙 씨,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생 남밥만 해주다가 끝내려고 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없으면 저 사람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없어도 잘 살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강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며 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숙 씨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혜숙 씨 인생은 혜숙 씨 것이에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포장마차에서 박 할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많이 생각하고 있구만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밥값만큼 사는 거예요. 아줌마는 남밥값만 해줬으니 이제 본인 밥값 찾을 때 됐어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밥값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인생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밥, 자기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해주는 밥 말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불씨를 켰어요. 30년 넘게 꺼져 있던 불씨를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 얼굴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 눈에서 빛이 사라졌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대로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마침 기회가 왔어요. 민수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된 거였습니다. 미정이도 연차 내고 예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며칠 머물기로 했고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편히 쉬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결정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집이 완전히 비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장마차부터 정리했어요. 15년 동안 함께한 단골 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단골 이모님이 물었습니다. 좀 쉬려고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자기. 이모님이 아쉬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박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값만큼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줌마는 평생 남밥값만 했으니 이제 본인 밥값 찾을 때 됐어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포장마차를 정리한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이 집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동네 30평이면 6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6억이나 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6억이면 제가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작은 집 하나 얻고 생활비로 쓰고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럼 매물로 내놓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명의가 누구 걸로 되어 있나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제 명의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이름으로 해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린 거였어요. 젊은 부부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주시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후면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확신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4일이었어요.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추억들이었죠.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남편과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기철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요. 아들들 어릴 적 사진들도 한 장씩 들여다봤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진수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그때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었는데요. 이 사진들도 이제 필요 없겠구나. 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에 가서 30년간 써온 밥솥을 봤어요. 이 밥솥으로 몇 천 끼를 했을까요? 가족들 밥, 포장마차 손님들 밥까지. 정말 고생 많았네. 제가 밥솥에게 말했습니다. 앞치마도 벗어두며 말했어요. 이제 안녕. 4일 동안 천천히 정리했어요. 필요한 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구들은 새 주인이 쓰라고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이들을 키운 집. 미안하다. 제가 집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결국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엔 화를 내고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었죠. 혜숙 씨,
혼자 살아보니 어때요? 옥자 언니가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외로운 것보다 자유로운 게 더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정막이 어색했지만 점점 이 고요함이 좋아졌습니다.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혹시 요리할 줄 아세요? 경로당 관리사가 물었습니다. 네, 할 줄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 도시락 봉사하시는 분을 찾고 있거든요. 관리사가 말했습니다. 봉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셔서 도시락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관리사가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밥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첫 봉사를 나간 날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성이 들어있어요. 오랜만에 예쁜 사람이 해준 밥을 먹는 거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요리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도 갔어요. 허리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한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수술 잘 됐네요. 이제 많이 나아질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옥자 언니가 자주 와줬어요.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혜숙 씨, 요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예전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민수 가족과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면 됐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예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가끔 진수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둘째 아들은 일찍부터 독립해서 그런지 제 선택을 이해해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시는 거잖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하나, 깍두기 조금. 정말 간단한 식사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30년 넘게 밥을 해왔지만 이렇게 맛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 밥 한 끼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네. 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어요. 예쁜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로 버텨온 제 삶이었어요. 남을 위한 밥, 가족을 위한 밥, 손님을 위한 밥. 그런데 이제는 저를 위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밥 한 끼가 사람 살리는 거야. 예전에 늘 하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남을 살리는 밥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밥이 된 거였죠. 내일은 또 경로당에 가서 봉사를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가족에게도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시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